켜져 있죠? 네, 음소가 안 돼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You are where you tweet a content-based approach to geolocation이라고 2010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구성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네, 먼저 인트로덕션과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논문에 따르면 트윗 유저의 26%만이 프로필에 로케이션을 기입을 하고 있고 트윗 지오태깅은 전체 트윗의 0.42%만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오 스페셜 큐가 부족할 경우 콘텐트만으로 로케이션 이스티메이트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또한 콘텐트 베이스만으로 이제 이스티메이트를 할 경우에 유저의 이제 사적인 정보를 굳이 사용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광고 추천이나 이제 긴급 상황에 대한 디텍션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저 인포에 로케이션이 기입이 안 돼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항상 내재가 되어 있는데요. 총 세 가지로 하나는 이제 유저의 관심사가 매일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저의 이제 트윗 같은 경우에 축약어나 이제 비속어 등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유저가 해당 지역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티플한 로케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이 해당 연구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로케이션 이스티메이터의 연구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게이스티어라고 웹상으로 이제 게재되어 있는 애드레스나 IP 등을 이용해서 로케이션 이스티메이터를 하는 것이 이제 로 랭귀지 모델을 따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셜 릴레이션 하는 것이 한 논제고요. 그 다음에 Lattice Based Neighborhood Smoothing 모델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결과적 모델을 통해서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Lattice Based Neighborhood Smoothing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테스트 유저의 51% 정도의 로케이션을 정확하게 구분해냈습니다. 네, 데이터 컬렉팅과 풀 프로세싱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트윗 유저 API와 다이렉트 어사이클릭 서브그래프 오브 더 풀 트위터 소셜 그래프를 두 개를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트위터 유저 API는 이제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그 트윗에 대해서 수집을 한 것이고요. 2009년부터 2010년간 약 100만 유저를 추출을 했으며 이 추출한 결과를 살펴보니 72.05%가 이제 로케이션을 기입을 했긴 했는데 그 로케이션 이름이 예를 들어 판타지 지역명이라거나 뭐 인포멀한 표기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같은 지역이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확한 좌표는 단 5%만 입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은 이제 전처리를 뭐 가볍게 했는데요. 우선은 그 유저의 로케이션을 시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도시더라도 그 주마다 동일하게 겹치는 곳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방식으로 city with state abbreviation으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기본적인 NLP 프리프로세싱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트위터에는 봇이 되게 많은데 다른 타 논문의 트위터 봇 디텍션을 이용해서 이제 봇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190명의 테스트 유저가 남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왼쪽은 실제 미국의 인구 분산을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요. 오른쪽은 트윗 데이터셋으로부터 이제 유저를 표기했을 때 나타난 그림입니다. 되게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 마지막에 이제 본인들이 만든 프레임워크를 평가하기 위해서 세 가지 매트릭을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에러 디스트, 그러니까 실제 위치와 이제 추정한 위치 간의 거리, 그리고 average error 디스트, 이것은 이제 그 위에 에러 디스트를 평균을 낸 것이고요. 어큐레시는 이제 여기 100이라고 적혔는데 100마일 미만에 들면은 이제 100마일 미만에 든 것 중에 에러 디스트를 100마일 미만의 에러 디스트면은 이제 어큐레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로 실험은 이제 베이스라인 로케이션 이스티메이터라고 첫 번째로 단순한 실험을 제시를 했는데요. 전처리 등을 사용을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트윗에 남은 이제 월드 중에 그 트윗의 월드가 이제 전체 발생 횟수가 50번 미만이면 그 월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솔팅을 해서 이제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이제 이 CT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K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5가지 도시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고 하면은 상위 몇 개의 도시를 추정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정확하게 한 지역을 추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2, 3, 4, 5로 늘리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써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월드 이제 50번 미만의 월드를 사용해서 확률의 합을 뽑은 결과 이제 첫 번째 탑 1인 이제 도시에 대한 추정에 대해서 코렉트한 것은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베이스 로케이션 이스티메이터가 실패를 했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단순하게 월드 카운팅 방식으로 50번 미만의 발생한 이제 월드에 대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유저 로케이션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질 않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도시 이름이 들어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도시 이름이 아니고 그냥 그 트윗에서 발생한 단어 횟수가 50번 미만이면은
그 단어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도시와 관련된 단어가 아니고 이제 트윗에서 뽑고 보니 이제 이 단어가 나중에 도시와 연관이 돼 있지 않았을까라고 도시의 특성과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근거로 있어요? 그 조금 이 논문의 좀 베이직한 문제점이 가정을 좀 깔고 시작을 하는 건데요. 제가 써놓지를 않았는데 이 논문에서는 가정을 해당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색이 있는 단어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진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색 있는 단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단어가 포함됐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이제 정해두지 않고 우선은 지금 그래서 이게 베이스라인 자체를 너무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그 지역과는 관계 없는 단어다. 네. 일반적인 단어다. 뭐 이렇다는. 네, 그렇습니다. 총 이게 나중에 단어 사용된 것이 20만 개였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말 진짜 그 빈도수 기준으로 해당 유저가 50번 이제 해당 유저의 타임라인 중 50번 미만으로 사용된 단어를 전부 다 이제 집어넣고 확률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베이스라인을 왜 이렇게 둔 건지는 모르겠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이 베이스라인을 그래서 해당 문제들이 있으니까 향상시키겠다는 것으로 이제 먼저 문제를 파악을 하고 이제 챌린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걸 베이스라인으로 하니까 얘를 이해를 해야 뒤에 뭘 개선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뭐 그렇다고 해도 도시별로 어떤 스코어링을 할 수 있어야 탑 K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사용자가 작성한 전체 트윗을 대상으로 어떻게 카운트하겠다 이 얘기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그 트윗이 어떤 도시와 연계되어 있느냐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탑 K라는 자체를 구할 수가 없죠. 시티 리스트를 사용자별로 구했을 거 아니에요. 해당 논문에서 일단은 진행을 한 것이 유저를 2년 동안 그냥 유저 전체를 뽑아 동기 방식으로 이제 유저를 뽑았고요. 그 유저의 이제 타임라인 전체를 그냥 사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용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한 사용자이냐를 찾고 싶은 거죠? 네, 에스티메이티드 시티가 그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네, K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유저가 작성한 NGA 트윗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NGA 트윗 중에 시티 리스트라는 걸 구하려면은 시티별로 차등화된 그 맵핑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 트윗은 이 시티에 관련된 트윗이니까 뭐 스코어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어떻게 맵핑을 해주냐. 지금 해당 공식에서 보면은 이제 이 I가 이제 지역이고요. 이 월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해당 트윗에서 50번 미만에 발생한 이제 월드들 중 하나인데 그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것인데 이 PW라는 것이 이제 전체 그 전체 코퍼스 중에서
카운트 이제 W가 그러니까 저기 얼마나 보면은 발생한. 네. 기본 W일 때 I잖아요. P 첫 번째 확률이. 그러니까 I라는 게 도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거죠. 특정 도시에 대해서 그 워드가 어떤 특정 도시와 연관이 있는 건데 그 연관을 어떻게 정의해 주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I가 도시가 아닌가요? 아, 도시라고 지금 그러지 않았어요? 네, I는 CT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포뮬러만 봐도 연관이 있는 거죠. 음. 논문에 있네요. PIW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지금 설명이 있어요. 그 워드가 어떤 도시에 대해서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를 미리 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워드가 그 도시와 동일한 워드라도 도시들마다의 연관성이 다를 테니까. 피겨 2 지금 슬라이드에 있어요. 피겨 2를 설명을 해야 될 게 없죠. 피겨 2를 제가 또 마지막에 넣어놨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겠어요. 이거 이해했어요? 이게 이게 워드와 아이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피겨거든요. 네, 이것이 지금 저 파란 색깔 가장 높은 선이 휴스턴에서 로켓에 대한 이제 probability고 이제 옆에 초록색이 그 다음 이제 순위의 probability라고 나와 그러니까 있어요.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워드별로 다 저렇게 분포를 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특정 워드에 대해서만 모르는 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정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 텀 가지고 비교를 할 때 인프리퀀트하게 등장하는 텀이 중요도가 높다는 거는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요. 그런 가정하는 건. 근데 여기서 지역을 예측하고자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그 지역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주셔야 되는 건데 그게 아마도 피겨투에 있는 거죠. 그 워드들을 먼저 뽑아내고 워드들별로 분포를 그리겠죠. 그래서 TIW 활용하는 거죠. 근데 좀 꼼꼼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이해가 되면 이걸 이해 못하면 논문 뒤에 이해를 못했을 것 같은데 괜찮던가요? 뒤에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좀 뒤에 좀 많이 어려웠긴 했는데 최대한 노력을. 네, 진행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12%가 꽤 낮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 도시를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해요. 도시 지금 전체 그 도시를 몇 개를 썼다고 나오지 않고 그냥 진짜 로케이션 기준으로.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라 네. 그런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매우 낮다. 뭐 베이스라인으로 삼았다는 것이 네. 그러니까 저거 수치만 봤을 때 이 알고리즘 원이 그렇게 나이브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걸 이제 파헤쳐 보니까 나 같은 이유가 있을까. 네. 그래서 이어서 말을 하자면 이제 월드 카운팅을 이제 단순히 이제 카운트 50 미만으로 설정을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했다고요. 그다음에 스몰 파퓰레이션 이제 인구가 적은 도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제 스몰 파퓰레이션 이제 시티에서 이제 네, 해당 이제 스펄스 셋 오브 월스인 이제 트윗의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이스티메이션을 할 때 큰 오류가 이제 발생을 했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챌린지는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로컬 월드를 분류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지역의 이제 특색 있는 지역의 특징적인 언어를 이제 아이덴티파잉 하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 챌린지로 두었고요. 두 번째 챌린지를 이제 트윗 스파시티를 극복을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그것을 두 번째 챌린지로 두었습니다. 네, Identifying Local Words in Tweets 부분인데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이제 챌린지 부분인데 해당 챌린지는 조금 이제 여러 논문이 섞여 있어서 저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백스트롬의 논문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옆에 공식을 보시면 C는 그 단어의 이제 frequency 이제 센터를 지정하는 이제 frequency를 정하는 상수고요. 그리고 이 알파는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제 그 빈도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가를 둔 것이고 D는 이제 센터와의 거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백스트롬의 논문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해한 방식으로는 디스퍼션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센터와 같은 방식을 활용해서 조금 DB 스캔과 저는 유사하다고 조금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월드 카운트 이제 센터를 어떻게 정하냐면 이제 지도 좌표상 이제 월드 카운트를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그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제 라이브 베이스랑 SVM, ADA 부스트를 사용을 해서 최적화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마다 센터 좌표를 지정을 해 주었는데요. 네, 그 센터 좌표를 지정해 준 것이 이것입니다.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드삭스의 이제 레티튜드, 롱기튜드를 지정해 주는데요. 이것은 뭐 보스턴 근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맵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센터를 찍어 준 것이고요. 이제 overcoming twist sparsity 이제 twist sparsity를 이제 극복을 자기들은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방식을 이제 스무싱 확률 분포를 이제 스무싱을 하는 방법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안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라플라스와 이제 데이터 드리븐 지오그래픽 스무싱과 그다음에 아까 나온 해당 공식을 기초로 한 모델 베이스 스무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조금 어려워서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는데 우선은 뒤에 공식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라플라스 스무팅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휴스턴의 예로 치면 이제 휴스턴에서는 로켓이라는 단어의 확률이 되게 높게 나오는데 그 주변 바로 근처 좌표상 바로 근처의 주변의 도시들에서는 이제 probability가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플라스 스무팅을 사용하면은 이제 그 이제 중심 시티를 휴스턴이라고 했을 때 휴스턴 좌표라고 했을 때
주변 도시들에 대한 확률을 휴스턴과 조금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를 가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드리븐 지오그래픽 스무스팅은 이제 좌표가 아니고 이제 지오그래픽 방식을 이제 고려를 한 것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스테이트 레벨 단위로 이제 주 단위로 잘랐다고, 이제 주 단위로 잘라서 스무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티스는 그 저희가 지도를 보면은 격자가 나눠져 있는데 1 곱하기 1 방식으로 전부 다 잘라서 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모델 베이스드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갔는데, 그냥 이 공식을 이 공식에 이제 C와 D와 이제 알파가 적혀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컴팩트니스의 어드밴티지를 높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식은 좀 이와 같은데 이제 이거를 조금 이해하긴 힘들었는데, 여기서 뭐 V는 복사 사이즈고 N은 이제 전체 도시의 이 월드의 카운트인데, 여기서 이제 1이 붙은 이유가 아까처럼 0이 발생한 이제 도시들에 대해서 뭐 고려를 해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제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머지 공식들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이 스테이트는 이제 주 단위를 고려했고, 레티스 베이스드는 이제 왜 스테이트를 안 하고 레티스 베이스드를 사용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휴스턴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다른 주라면 이제 스테이트 레벨 단위에서는 그 좀 그 스파르시티가 되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레티스 베이스드는 이제 진짜 1 곱하기 1로 전부 다 잘라서 주가 달라도 그 실제 지오 로케이션 이제 거리를 고려해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스프라우트가 했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스파르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인구 포퓰레이션이 정말 차이가 큰데, 해당 도시에서 이제 뭐 이런 조그마한 도시에서 많이 발생되는 그 단어에 대한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나중에 이스티메이트를 할 때 큰 그 베이스라인을 따르면 이제 큰 영향을 끼쳐서 스무싱을 했다고.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정확하게 핀포인트에서 도시를 찍어낼 수 있는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떤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근데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우연치 않게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럼 0으로 계산해 버리니까 0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 주변 인근에 높은 빈도를 보였으면 그걸 반영해서 어느 정도라도 반영을 해주자. 왜냐면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너무 많아지면, 그럼 어디가 몇 개 모여지면 그 도시로 예측 못할 테니까. 네, 후자입니다. 근데 전자에도 같이 동시에 없는 것이 못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항상 좋은 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분들은 그 퍼퓰레이션 이 맵 상에서도 그렇고 조금 이제 디스트리뷰션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런 소규모 도시에서 발생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보완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논문의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건가요? 네, 이 논문의 메인 아이디어로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니 결과는 이제 아까 5,100명의 테스트 유저에 대해서 다시 실행을 했고요. 이제 베이스라인은 아까 보신 것처럼 어큐레시가 10% 정도 나왔는데 그 로컬 필터링을 거치자마자 이제 이제 대략 한 40% 정도 넘게 향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컬 필터링이 뭐였죠? 이제 로컬 필터링이 그 백스트롬의 이거를 이제 이 백스트롬의 모델을 활용을 했을 때 해당 단어 이제 이 로켓이란 단어의 그 실제 좌표상 probability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이제 좌표로 찍는 것을 이제 로컬 월즈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로컬 월즈의 센터를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월즈마다 이제 로컬 센터를 찍으면서 로컬 필터링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센터를 찍으면 그 워드는 그 지역에 속한 단어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좌표의 단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무딩이 필요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주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은 정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스테이트 방식을 활용하면은 이제 애초부터 다른 지역으로 분류된 이제 나눠진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이제 제가 정확하게 공식을 이해는 못했는데 그 이 네이버후드 레티스 베이스드 네이버후드 방식을 사용하면 이제 그런 스테이트라는 이제 주관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이제 좌표상으로 1 곱하기 1로 전부 나눠버리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로컬 필터링을 했을 때 이제 우선 크게 향상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제시한 스무징 방법들을 다 비교를 하는데 라플라스와 뭐 스테이트 레벨 레티스 네이버후드 그다음 이제 모델 베이스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네이버후드가 5.10으로 가장 0.510으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도 네, 유사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ACC2는 이제 ACC2와 3, 5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K 로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 지역이 더 생기니 당연히 이제 probability도 조금 오르는 경향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에러 디스턴스 이제 앞에서 제시한 이제 이 에러 디스트에 따라서 네, 프랙션을 봤는데 프랙션에다가 마이를 곱한 거 봤는데 프랙션 x 마이너스를 봤는데 이제 당연하게 그 네이버후드 스무싱이 이제 가장 이거 되게 겹쳐서 안 보이는데 네 네이버후드 스무싱이 이제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또한 이제 에러 디스턴스에 따라서 이제 제시를 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K 후보군의 이제 개수를 늘릴수록 당연히 이제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에러도 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사진이 조금 흐릿하네요. 네, 이것은 이제 본인들은 이제 트윗을 처음에는 이제
트윗의 개수를 정해두고 있는데 혹시 이 연구가 트윗이 더 인크리멘탈하게 추가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에 경향을 본 것인데요. 네, 그 이제 트윗이 이제 추가가 될수록 확률이 되게 미세하지만 이제 좀 더 어큐러시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의 이제 결론은 로컬 월드 클래시파이어 이제 아까 저희가 볼 수 있던 것처럼 그 지역마다 로컬 월드에 대한 센터를 할당을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레티스 베이스드 네이버후드 스무싱이 효과가 좋았다. 그래서 이제 컨클루전은 전체 사실 51%에 불과하긴 하지만 5천 명에 대해서 한 것 중에 51%에 불과하지만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월드 클래시파이어와 레티스 베이스들을 사용했을 때 크게 효과를 향상시켰다는 것을 의의로 두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트윗 타임라인 데이터가 나중에 더 늘어난다면 효과가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처음에 베이스라인하고 우리가 로컬 필터링을 잘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베이스라인에서는 정말 정교한 확률 그 자체를 사용한 거죠. 워드마다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워드야에 대한 정확한 확률 값을 사용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로컬 필터링에서는 그걸 분석해가지고 워드별로 어떤 특정에 할당된 워드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워드는 특정 지역에는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는 아까도 확률 추측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텐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 로컬 월드 필터링이라는 것을 이제 백스트롬의 논문을 활용해서 활용을 했을 때 이렇게 찍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로켓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식적으로는 이제 그 가까운 것들이 이게 왜 이제 낮은 건지 가까운 것들이 지금 훨씬 더 낮고 지금 여기 생뚱맞게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이 휴스턴은 당연히 이제 그 로켓 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발생량이 높은 거고 이 로켓은 이 해당 해 무슨 로켓에 뭐 관련된 뭐가 이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옆에 것들에 대해서 스무싱을 해주고자 아까 레티스 베이스드한 것을 활용한 것이고 그건 스무딩에 대한 거고 네. 로컬 필터링에 대한 거고 아까 지금 방금 그 그래프가요. 그 분포 가보죠. 여기에서 원래는 이제 원래 처음 베이스라인에서는 요 수식을 요 분포를 그대로 쓰겠죠. 휴스턴에서도 상당히 높은 확률이 나오더라라는 정보를 쓸 텐데, 그러니까 로컬 필터링에서 내가 이해한 바대로 해석을 하면, 그럼 휴스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저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파란색이 휴스턴입니다. 파란색 휴스턴이 네. 그 녹색 왼쪽에 상당히 높은 저기가 어디예요? 저거는 이제 지역명을 까먹은. 어쨌든 저기는 무시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워드를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워드로 지정을 하면 로컬 필터링이 지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 맞아요? 네, 우선은 로컬 필터링 자체를 하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록색 지역은 무시가 되겠죠. 그리고 파란색이 어딘가 그 인근 어딘가로 대표 지점으로 찍힐 텐데 그게 의도하는 게 맞나요? 로컬 필터링.
네, 로컬 필터링 자체가 그 월드를 가지고 이제 찍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네. 했더니 성능이 3배, 4배씩 좋아지더라. 로컬 필터링을 한 것만으로도 이제 크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이제 스무딩은 뭐 로컬 필터링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그 부작용을 특정 지점으로 강제해 버렸으니까 그 네.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결국 로컬 필터링이 그 의미가 있다는 건데 어떻게까지 생각할까? 그래서 이 해당 논문에서 이제 그 로컬 필터링이 이제 매우 효과가 이제 좋아서 이 논문의 이제 중요한 의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걸 안 하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건 사실 앞에서 그 베이스라인에 대한 그래프니까 적절치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로컬 필터링으로 인해서 잡아내고자 하는 게 피겨 2에서 보면 사실은 저 분포를 그대로 이용했을 때 파란색 지점이 내가 원하는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그러면 저 분포를 그대로 써도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 파란색은 뭐 로켓과 관련된 경익스턴이라고 한 건데 사실은 오른쪽에 많이 분포 일어나는 인근에 그 지역이 원래 이 사용자 관련된 지역인데 그걸 예측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컬 필터링으로 인해서 파란색으로 예측하는 그런 잘못된 예측을 오른쪽에 인근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저쪽 지역의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인 건 아닙니다. 지금 파란색을 예측하고 싶으면 지금 다 할 거 아니에요. 프라블티 그대로 써도. 어 압도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차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란색이 높은데 네, 오른쪽에 분포가 오른쪽. 네. 거기 막 산발적으로 분포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인근 지역들을 다 합치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뭐 파란색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또 원래 이 사용자가 거주하는 연관된 지역은 그쪽이 아니었을까라는. 파란색이라는 거는 휴스턴이라는 그 도시의 특성상 특정 단어에 그냥 높은 빈도를 구했을 뿐이지. 인근에 있는 도시들의 연관성들을 다 합쳐야 사실은 그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인근 지역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모델링한 것이 로컬 필터링이 되는 않았겠냐. 지금 이거 자체가 이제 그냥 베이스 이제 라인으로 이제 저희가 뽑았을 때인데요. 이 로켓에 대해서 어, 교수님이 이제 이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가장 큰 게 있고 이제 옆에 작은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읽었던 걸 기억을 하면은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게 조금 문제여서 이제 로컬 필터링 등을 활용을 했을 때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 이제 휴스턴에서 극명하게 이제 올라가는 나머지는 이제 스무싱 등을 통해서 이제 좀 약화를 시키고 그 얘기는 녹색을 예측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잘못된 예측이고. 이게 여기서 네. 이 분포를 그대로 줬을 때는 녹색을 많이 예측을 했었다는 게 파란색에 못지 않게
네, 이거를 제가 지금 사진을 지금 좀 근데 잘못 이게 받았네요. 예체가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논문에 사용한 예체가 오히려 녹색에서 더 높은 빈도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인근 지역까지 고려했을 때 파란색 인근 지역이 실제로는 더 높은 연관성을 가지니 앞에 보여줬던 피겨 세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지금은 사실은 파란색 인근으로 여전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게 그러면 베이스 라인부터 조금 그러면 문제인 게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probability를 솔트해서 이제 가장 높은 거 하나를 뽑아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런 이제 짜잘한 이제 가장 큰 것만을 조금 고려하는 방식으로 조금 구성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세요.